이번 시간에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우선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물세포와는 다르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었는데 동물세포에는 조직계가 없고 기관계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세포부터 보면 세포에는 이런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세포들이 있고, 이러한 동일한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이때 조직으로 되거든. 조직 중에서 이제 상피조직, 그다음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요 네 개의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기관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소화라는 기능을 역할을 하게 되면 위라는 기관이 되는 거고, 이제 심장 박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 해당하는 거고, 폐 같은 경우에도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거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폐도 있지만 기관, 그다음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다 통틀어서 다 같이 이제 호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걸 기관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호흡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도 있어. 그 다음에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신장, 콩팥, 그 다음 방광, 요도 이런 식으로 배설계가 있고, 이러한 개들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돼. 사람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는 게 동물의 구성 단계. 다음으로 이제 먼저 세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건데, 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할 때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호흡 강압성 같은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체가 세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기본 단위가 된다는 거고, 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포도 있고 보이는 세포도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걀이나 타조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큰 세포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비교할 건데, 이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핵, 그 다음에 소포체, 세포 내에서 물질의 이동을 담당하는 소포체, 그 다음에 리보솜은 세포 내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골지체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저장시켰다가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 그 다음에 세포막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거든. 그 다음에 리소솜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노폐물들을 가수분해시켜서 없애준 역할을 하는 게 리소솜이 하는 역할이고, 중심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미세 소관으로 되어 있어. 빨대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세 소관이 나중에 기다란 실을 만들면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역할을 하게 되는 방추사라는 게 있거든. 그런 방추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중심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는 이제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고, 세포벽은 세포의 겉부분에 이제 형태를 유지시켜주면서 죽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 후형질이라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후형질에 해당하는 그 액포가 또 있어. 지금 이제 후형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포에서 있는 소기관들을 후형질과 원형질로 나눌 수가 있거든. 원형질이라는 거는 세포 내에서 생명활동을 하고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원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세포벽이나 액포 같은 경우에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죽어있는 상태의 세포 소기관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후형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후형질에 해당한다. 후형질. 네, 나머지들은 다 원형질.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원형질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식물세포에는 있지만 동물세포에는 없는 소기관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곳이고,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가 이 엽록체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만약에 동물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면 수액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몸이 변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포 같은 경우에도 식물체 내에서 요거는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부 동물 세포에 액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포에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액포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벽 같은 경우에도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러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훅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훅이라는 사람은 와인병 마개, 이제 코르크 마개에서 마개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런 방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요 방이 예전에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수련을 하던, 기도를 하던 방들이 이렇게 칸칸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 이때 훅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요 셀은 세포벽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어. 죽어 있는 세포벽. 그래서 요게 이제 최초에 이제 세포를 발견하면서 관찰했었던 게 세포벽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포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조직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피 조직이랑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이란 이 용어 자체를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상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에는 표피하고 비슷한 그 느낌이 비슷해서 약간 문제가 함정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표피 조직이 아니라 상피 조직이라는 거를 체크해 둬야 되고, 요거를 각각 앞글자 따서 외우던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용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먼저 상피 조직을 볼 건데, 몸의 표면, 이게 피부 같은 경우에 몸의 표면이지, 피부나 아니면 내장기관에 있는 내벽을 덮고 보호하고 있는 곳이 이제 상피 조직에 해당을 하고, 여기 이제 분비샘이라는 게 있는데, 분비샘이라는 거는 침샘 아니면 위샘, 이자샘 같이 이자액이나 침 같은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되는 액체를 이제 분비하는 곳을 이제 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피 조직에 속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각 부분들 사이에서 경계를 형성하는 게 상피 조직.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은 다른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지지시키는 역할. 그래서 결합시키는 역할이 이제 혈액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지시키는 거는 뼈가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지.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 이제 결합 조직에 해당을 해.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몸의 근육. 그래서 우리가 팔을 접었다 폈다 할 때 이렇게 내가 팔을 접는다, 핀다, 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 이거는 곧 내 판단이기도 하지만 대뇌의 판단이기도 한 거거든. 이렇게 대뇌의 판단을 받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의근이나 아니면 우리의 대뇌 판단 없이 계속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곳이 있어. 여기가 대표적인 게 심장인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아 근육을 사용하지 마, 수축을 하지 마라고 대뇌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가 생명이 끊기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대뇌 판단 없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는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로 무늬근이나 민무늬근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 가로 무늬근이라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기다랗게 무늬가 있다라는 걸 가로 무늬근이라고 하는 거고, 민무늬라는 거는 우리가 대머리를 다른 말로 민머리라고 얘기를 하지, 민이라는 거는 민자, 무늬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무늬가 없는 근육,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신경 조직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극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을 만졌어. 그럼 빨리 떼야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전달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기다랗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신경조직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기다랗게 생겼어. 그래서 요 핵이 있는 부분, 그래서 생명활동에 중추가 되는 요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밧줄 삭자를 써서 축삭돌기라고 하는 요 기다란 부분이 있거든. 요걸 축삭돌기.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가지돌기라고 해서 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가지돌기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신경조직 같은 경우에는 요 세포 모양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극 전달하는 역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달하는 역할 때문에 이제 기다랗게 발달이 된 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 대해서 볼 건데, 기관에는 심장, 콩팥, 위, 이자, 간, 그 다음에 폐 이렇게 있는데, 진화한 동물일수록 기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거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등한 동물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위, 그 다음 폐, 간, 그 다음에 심장 등등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그다음에 이제 기관계는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그래서 입, 식도, 위, 그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가 소화계에 해당을 하고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심장, 혈관, 혈액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들을 다 순환계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다음에 호흡계 같은 경우는 코, 기관, 기관지, 폐. 그다음에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콩팥, 방광, 요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뉴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운동신경이 있고 연합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뇌분비계가 있어. 뇌분비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 곳이거든. 예를 들면 요 갑상샘에서 이제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뭐 갑상샘 또는 이자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 인슐린이나 아니면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을 이제 뇌분비계라고 얘기를 하고 생식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난소나 아니면 정소 이런 것들을 이제 생식계라고 얘기를 하고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뭐 백혈구가 식균작용도 하지만 그 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들 중에는 림프구라는 게 있어서 비림프구, 뭐 T림프구 이런 게 면역에 관여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면역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러한 계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들, 그래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들을 만들게 되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관계들이 모이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았고 구성 단계 순서대로 봐야 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식물세포에는 없지만 동물에는 있는 기관계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